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태훈이라고 하고요. 저희 졸업한 지 이제 반년 됐는데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직도 수업 시간에 뵀던 분들도 보고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이 엑스토크 행사를 통해서 사실 SMIT에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훌륭하신 분들 되게 많은데 와서 서로 조금 그렇게 관계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창한 주제일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개인적인 얘기가 일부가 있고요. 뭐 일부라고 해서 길진 않습니다. 일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작가로서 또 뭐 지금까지 활동해왔던 내용들 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 안규철 선생님의 그 작품이고요. 저희가 이제 후원했던 전시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제 2015년에 전시가 되었던 작품인데요. 제가 예술과 기술, 융합 이런 데 되게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그래서 느꼈던 거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느꼈고요. 여기 보시면은 물고기들이 각자 이제 이렇게 나머진 그 서클 안에서만 돌고 있고 이게 다른 데로 넘어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떤 다른 분야랑 뭐 컨버전스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용어만 바뀌면서 몇 년 동안, 거의 한 10년 동안 지금 거의 휩쓸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 세계에서 이 물고기들을 만나게 하는 거는 정말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각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각자 얘기만 하고 결국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SMIT를 다니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사실은 어떤 그 누군가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융합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그런 경험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주말에 그 서울시립미술관에 전시를 보고 왔는데 한국 작가님이 이제 전시 서문 쪽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아까도 공간이라는 개념을 많이 말씀 주셨는데 사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이제 작가들한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과학과 예술이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현실을 좀 탐구하는 거고 예술은 그 너머를 좀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좀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일단 서두에 가져왔고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사실은 저는 공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작가 생활도 하다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두고 사실은 사람들이 저런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아주 시끄러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투자 가치가 떨어졌는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브루노 라투르라고 그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가져왔던 ANT 했던 분이 이제 얘기를 했던 거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예전에는 그게 미케닉한 요소가 있었을 때는 그냥 잘 보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알 수가 있었는데 이게 디지털화가 되면서 어떤 기술이라는 게 블랙박스처럼 보인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보이지가 않고 알고리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이게 까보기가 쉽지 않은 기술이 되어가는 것 같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술적인 요소뿐만이 아니고 사회를 만났을 때 이게 어떤 폭발적인 힘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걸 설계하는 사람이 그 맥락까지 과연 고려를 할 수 있는가에 사실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를 다시 한번 소개하자면 공대에 나와서 지금은 이제 자동차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연구원이거나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번째 직장이 아닌 직업을 가지고 지금 네 번째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계공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컴퓨터를 좀 너무 좋아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좀 여기 보이는 그런 사이트들 해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30이 되기 전에 뭔가 해보자 라고 해서 무작정 이제 음악을 하려고 뛰어들었는데 쉽지 않은 길이라서 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사실은 그 미디어 아트라는 분야에서 작가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좀 자동차 회사 있을 법하지 않은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까보면 다 나름의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사실은 융합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97년도면은 제가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면접을 했을 텐데 마지막 질문이 너는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공대 면접이니까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저의 답변은 그때 아주 솔직하게 답변을 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창의성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오면서 남들이 풀어준 질문에 답을 잘하고 솔루션을 잘 푸는 아이였지 내가 뭔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주 정직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좀 관심이 이제 많아서 책을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니까 창의적인 사람들은 이런 10가지의 어떤 그 패턴, 행동 양식을 보인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만약에 대답을 했으면 어떻을까요? 너는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니? 저는 오픈마인드고요. 저는 열정이 있고요. 뭐 이런 거 뭐 옹상가고 이렇게 얘기해서 붙였을까? 라는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가 생활도 하고 하면서 느꼈던 건 창의성은 어디에서 나온가라는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 결국 다시 돌아와서 정직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고 발표를 하기 전에 본인한테 묻습니다. 괜찮은 것인가? 근데 가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즉 내가 이거를 스스로 돌아봤을 때 부끄러웠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요소가 있거나 뭔가 이렇게 보이고 싶었을 때 나오는 그런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거를 깎아가는 모습 그게 사실 그 창의성에 있어서 좀 기본적인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 답을 회귀해보면 정직한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02년에 제가 이제 개발자로 일을 했을 때 만들었던 이제 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2002년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98, 9년부터 막 그 벤처 붐이 그때는 벤처 회사라고 했었는데 그 벤처 붐이 한참 그 활성화됐을 때였고 저는 한 2001년부터 IT 쪽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때 이제 약간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하면 빠르게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큰 그 엔지니어 관점에서의 화두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뭔가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이 페이징 로딩 속도가 뭐 0.0 몇 초 안에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어떻게 해야 최적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올렸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모든 것들이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던 시대였고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이게 가져올 여파라던가 이런 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엔지니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를 잘하고 이게 잘 돌아가게 할 것인가에 사실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제가 이 회사에 있으면서 한 10개 정도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하나 빼고 다 망했습니다. 이거 에자일 방법론이라고 하죠. 사실은 에자일이라는 게 말이 좋지 사실은 그 중에 하나 될까 말까 한 약간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뭐 하나가 잘 됐을 때 오늘 효과는 크지만 그렇지 않은 수많은 실패들을 감내할 수 있냐라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작가들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방법론 자체가 에자일과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좀 창의성의 좀 어떤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작년에 가서 다시 제가 방금 그 질문이 뭐냐면요. 지식인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올렸고 누가 답변했냐라는 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저게 나오는데 저 답변한 사람이 저거든요. 왜냐면 제가 개발자이기 때문에 야근하다가 이제 답변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어떤 그 당시 서비스가 오랫동안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사실은 그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밑에 와 있는 댓글들을 사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왔고요. 저기 아이콘처럼 돼 있는 거는 역사적 순간에 한 방 남기자. 연세대 4년 자학생 합격하고 싶다. 고등학교 내신 잘할게요. 네, 뭐 이런 거고 사실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으로 올라왔던 질문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어떤 의미를 찾아서 사람들이 거기서 놀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제가 이제 개발자를 하면서 놓쳤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그냥 빨리 연결시켜주고 이제 편리하게 해주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사람들은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잘 놀게 해줬어서 이게 성공을 했던 거였는데 그 부분을 사실 간과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 사실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이라는 게 단지 아까 앞에랑 뒤에랑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은 이제 약간 어떤 컬처 그리고 아트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걸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작업을 했었고요. 제가 했던 작업 중에 제가 포털 사이트의 개발을 좀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인기 검색어를 가지고 만들었던 작업이고요. 실시간 인기 검색어를 가지고 만약에 이제 검색창의 온도라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는 인기 검색어에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인기 검색어에 올라오는 인기 검색어들이 많다. 근데 10개라고 쳤을 때 10개가 다 올라왔다. 그럼 100도고요. 만약에 어제는 안 올라왔는데 오늘 올라온 게 3개다. 그럼 30도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의 이제 논리를 짜서 온도를 계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포털 사이트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그 인기 검색어라는 것이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되는지 사실 공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12, 15의 사이트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검색어 같은 경우에는 10위 이상 올라가는 순간에 갑자기 폭발력을 가지면서 사회에 영향을 좀 주는 일들이 당시에 좀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했던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어떤 그 미디어의 아젠다 세팅이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적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걸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그모 사이트에 있을 때 판이라는 서비스를 잠깐 개발을 한 적이 있는데요. 판 아시는 분? 판도 아직 살아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고요. 거기 보면은 아주 그 B급 그 문화를 그 언더 그 무슨 컬처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 서브컬처의 서브컬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이트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 B급들만 모은 포털을 실제로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그 사이트에서 쓰였던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이런 걸 다 긁어가지고 그대로 복붙해서 만든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안에 들어오는 데이터들만 실질적으로 바꾼 거고.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접속하지 않기 때문에 한 3번 검색하면 인기 검색어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게 전시를 할 때 뭐 이제 약간 열애설도 나고 막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실제로 올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까랑 좀 일맥상통한 작업일 수도 있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거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드느냐가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할 때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져왔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톡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참 많이 나오는데 약간 빅데이터가 한참 이슈화 되기 전 정도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아이폰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화들이 사실은 그 실제 그 당시 만났던 그 애인과 주고받았던 대화들이고요. 헤어진 다음에도 제가 그 대화들을 이렇게 창을 닫지 않고 있으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화들을 다시 띄워서 이 공간에서 서로 이제 주고받게끔 이제 창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각자 이거를 똑같은 인터페이스인데 그냥 나의 대화와 상대방의 대화를 나눠서 서로 좀 독백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인터페이스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싸우는 양식이라던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싸웠어요. 근데 또 3개월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예전에는 그냥 나 몰라 이러면은 내 기억력만 믿고 넘어갔는데 누가 기억력 중요하게 싸움했는데 이제 그냥 스마트폰을 딱 켜서 막 스크롤 해가지고 너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헤어지더라도 이 대화들이 남아있으면 사실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대화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인공지능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그런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이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만약에 이 사람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상상을 해서 만들었던 작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트위터 가지고 했던 작업인데 이제 백남준의 TV 붓다를 트위터 붓다로 이제 좀 도와주면서 했던 작업이고요. 사실 이때 이제 뭐 SNS라던가 새로운 그 뉴미디어 툴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좀 환상을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사회도 바꿀 수 있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뭐 풀뿌리 민주주의도 뭐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끼리끼리 노는 문화가 좀 강건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 오히려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들이 흡수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좀 변주만 올리는 느낌의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건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전 때 했던 작업인데요. 이제 디지털 헤리티지 복원 사업이랑 연관을 해서 이제 작업을 했던 거고 8만 대장경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제 작품화를 해서 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그 4명의 그 작가들과 함께 했었고요. 사실 그 8만 대장경이라는 거가 되게 실제로 본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실제로 사실 보지 못했고. 근데 이 작업들이 데이터화를 하면
뭐 어떤 식으로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기본적인 뭐 아이디어였는데 사실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이제 그 로봇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이제 수행하는 자세로 사실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돼요. 로봇이지만 계속해서 이제 깎아나가는 작업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작업들을 쭉 보시면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성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지금 이제 주로 텍스트 데이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미디어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다시 이걸 어떤 식으로 재부합해서 알고리즘화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전체 플로우, 흐름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작업을 했었어요.